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한 여성, 저 이제 직장 상사가 바로 이제 직속 상가는 여자분이셨는데, 그냥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뻘이죠. 60 넘으셨고 한갑대 지나는데도 댕기셨던 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사무직으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변대리 가끔씩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좀 선물을 해라. 본인 스스로에게 어디 좋은 데도 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좋은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보상을 좀 해줘야지, 그래도 이제 좀 그런 낙이 있고 좀 그런 에너지로 살리는 거지. 어쨌든 그 말은 참 제가 아주 모든 면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 아까 꼰대 같은 스타일, 제가 느끼기에 꼰대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되게 좀 싫었거든요. 예. 그런 분인데 가끔씩 그렇게 좀 본인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얘기 할 때는 좀 그런 거는 좀, 이 사람이 역시나 선배는 선배구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린고비 같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 좋은 커피 한 잔, 이렇게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같은 거 한 잔 자기에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좀 전에 약간 좀 궁금한 기도 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좀 보고 또 어떻게 고소가 들어올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한 40명 미만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보니까, 아니 약간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자마자, 제가 30살 때 영업을 처음 시작해봤지만, 가자마자 그냥 기본이 대리잖아요. 대리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직급에 관련된 얘기예요. 기본 대리 주고, 그 다음에 좀만 하면 1년 있으면 가장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30도 안 됐는데. 일단 그런데 일단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제 물류 쪽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물류 쪽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직급이 작지만, 동떨어진 이렇게 본사 쪽에서는 어쨌든 사무직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현장 쪽에는 솔직히 물류센터 하나 있고 그냥 대부분 사무직이에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죠. 다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끔씩 궁금하기도 했어요. 본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과연 내 퇴직금 같은 게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왜냐면은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물세다 땡그러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의심도 되잖아요. 좀 올바른 직장, 좀 규모 있는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그런 사회초년생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사회초년생이도 이직을 했던 간에 이렇게 좀 믿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그런 회사였는데 좀 가끔씩 의심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좀 확실하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건 있구나. 그리고 쉽게 망하거나 무너질 것 같은 회사는 아니다 라는 좀 확신을 들었었죠. 퇴사하게 된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느꼈었어요. 당기면서록 좀 회사가 아주 불안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이게 자기들만의 그 직급 같은 게 이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회장놀이라는 제가 소제목을 달고 싶어요. 이거 무슨 회사가 회장놀이 하나? 제가 같이 있던 그 상사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과장이었고 그 사람은 차장이었는데, 둘이 같이 일하니까 다른 사람 없고 주부사원들 하고 같이 일하는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본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 머리 쓰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일단은 1년 사이에 갑자기 예전에 그 부장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가 된 거예요. 이사가 되고 1년 사이에 또 제가 8년 내겠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통틀어서 8년 된 회사인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2년 정도 늦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장 유력한 사람이
회사를 나가더라고요. 뭐 차기 뭐 이렇게 그런 사람 꼽혔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고 뭐 전혀 이렇게 뭐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어쨌든 뭐 부장으로 처음에 들어왔겠죠. 부장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사를 달더라고요. 1년 정도에. 어떻게 그 유력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없어서 그런 건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비슷한 그 레벨의 사람들이 거의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런 이렇게 그 위치를 대신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달더니 갑자기 이사가 달고 1년 후에 또 상무 이사를 달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전무이사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전무이사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뭐 되게 성과를 되게 많이 내나 막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보통 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막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막 그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뭐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55세 정도 55세 이하인 거 알고 있는데 되게 좀 파격적으로 하는구나. 제가 본사에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제가 그런 거죠. 이제 50명 미만 회사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사장이던 사람이 처음에 이제 뭐 일단 뭐 부사장이란 직급도 있고 여자분이셨죠. 부사장이란 분도 있고. 근데 부사장이란 분이 사장이 되고 그 대표님이라고 하잖아요. 대표님이란 분이 회사의 오너죠. 오너가 갑자기 회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뭐 이게 제가 눈으로 보는 성과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축소가 되는 느낌인데, 오늘 갑자기 뭐 저기서는 이렇게 본사에서는 뭐 회장이 생기고 이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였어요. 지금도 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계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부동산업에 또 투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콘도를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있는 사이에 회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본사에서 무슨 회장놀이 하냐? 회장놀이 합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 같이 한직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느낀 게 도대체 회장 솔직히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직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추대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김정은처럼 북한처럼 이렇게 뭐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뭐 추대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그렇게 회장 같은 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상식으로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회장이라는 걸 달기 위해서는 뭐 국가가 뭐 승인하는 그런 건 있는 게 아니겠죠. 사기업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주기 위해서는 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뭐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뭐 빨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좀 잘 보일 뭐 회장 같은 거,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회장 이런 거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같은 이렇게 레벨의 사장 이렇게 모임을 했을 경우에 갑자기 뭐 회장 이렇게 한다면 기분 좋겠죠. 근데 뭐 푹푹망망한 회사에서 회장 됐다가 또 오히려 비웃음을 살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회장이라는 거를 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그룹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K가 참 그런 뭐 M&A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서 보니까 뭐 재계설 같은 거 저는 가끔 궁금해서 찾아보거든요. 뭐 재계 빅5 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참 SK가 뭐 자기 기술력은 없어도 기술력이 없어서 자본으로 기술 사버리잖아요. 이게 좋은 회사를 다 사버리니까. 결국적으로는 삼성을 뭐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회사까지 돼버렸잖아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예. 자기만의 독특한 뭐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그냥 M&A 잘하는 거잖아요. 줍는 거? 줍줍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기술도 줍고 회사도 줍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시드머니 종잣돈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M&A 잘해가지고 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니까 SK가 막 뭐죠? 어쨌든 대기업도 다 이렇게 계열사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계열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SK가. 예. 롯데가 참 그런 건 잘했는데 롯데는 약간 좀 요즘에 좀 힘들죠. 예, 여러 면에서. 예. 뭐 쿠팡이라는 엄청난 그런 유통 대기업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자회사라든가 이렇게 모회사를 중심으로 뭐 자회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 막 이렇게 거느리다 보면은 거느리고 해서 그게 회장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차라리 그런 생각 해봤죠. 이거는 어떤 회사는 있다는 거니까 뭐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브랜드 때문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얻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회장이라는 직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도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뭐 모임 갔을 때, 예. 나 회장 됐다? 회장? 우리 직원들이 나 회장 만들어줬어. 이렇게 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가히 회장 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뭐 나온 회사라 해가지고 그래도 좋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뭐 감정이 상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100명 댕긴 회사도 좀 댕겨본 적도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500억, 400억 이상 댕겨본, 그 정도면 솔직히 그런 약간 강소기업, 중견기업 쪽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예. 중소기업을 완전히 넘어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규모 한 100명 정도 되고, 100명 이상. 근데 이제 그런 회사도 보니까 일단은 되게 조직 체계 간단해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오히려 또 큰 회사일수록 어떤 그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주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사원부터 주임, 그 다음에 계장. 솔직히 전에 다녔던 회사는 계장이라는 직함은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 그런 연구를 하는 건지 직함을 뭘 별거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본부장도 달고 막 여직원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실장이었어요. 실장. 예. 할머니인데 실장을 달아주더라고요. 예. 일단 뭐 그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런데 이 약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오히려 뭐 주임, 사원, 주임, 계장, 대리, 그 다음에 차장, 과장, 차장, 뭐 짬차장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장급에서 보니까 팀장을 달더라고요. 네, 팀장 직급, 직급은 부장이죠. 직책이 팀장. 부서별로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체 기준이고요. 전에는 유통 물류업체였죠. 예. 지금 같은 회사는 제조업체고, 예. 제조업체에서 이런 식이 되는데, 그냥 각 부서의 팀장 이렇게 거의 통과를 하는 것 같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그리고 위에 임원급에서는 상무님, 예. 상무님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장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겠도 유통 밀리는 건 어쨌든 제조업체, 제조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댕기는 회사는 그런 제조 라인 갖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회사다 보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 좀 더 커 이게 있어 보이죠. 예. 규모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일수록 오히려 더 그런 직급 같은 게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좀 규모가 있는 회사도 보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장으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대표로 부를 것이냐 그런 느낌이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약간 좀 규모가 작은데도 그냥 대표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댕기던 한 50개 넘는 회사 되면은 대표 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오히려 그냥 대표님 그러는 게 더 친숙했던 것 같아요. 예. 한 10명 댕기던 회사도 댕겨봤는데 거기서도 그냥 뭐 젊어서 그런지 사장이 그냥 대표님이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냥 저의 느낌에 어감 자체가 대표님이라 그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더 약간 좀 세련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약간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사장님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구멍가게 사장님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자영업자 하시는 뭐 식당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다.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선입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라는 자체가 한 뭐 500억 기준 뭐 매출 500 기준 그다음 뭐 100명 되는 회사면은 어쨌든 왠지 대표라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념상 근데 오히려 그런 좀 체계가 잡히고 약간 좀 그런 규모 있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좀 직급이 더 다양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통적으로 그냥 좀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문화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정도면은 뭐 회장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규모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로지 그냥 한 길만 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장님이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문어발식 경영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회장이나 직함을 좀 달려 그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잘 아시면 이 마실TV에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회장은 누가 달아주는 것이며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인지 뭐 그런 거 때 뭐 추대 같은 것도 되는 건지 회장으로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본사에서 어떻게 회장이 된 가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누가 추대를 했나 보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는 좀 비웃었죠. 도대체 어떻게 회장이 된 거지? 뭘 인수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도대체 회사 뭐 이렇게 한 거지? 그 뭐 상장 회사도 아닌데 뭐 상장을 했나? 뭐 상장을 해야 뭐 이렇게 회장이 되는 건가? 뭐 그런 느낌까지 좀 들더라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은 회장이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제가 제 궁금증도 해결해보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라든가 이제 조직 체계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돌아가는지 저는 이제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아이러니 하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 요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뭐, 여담이었지만, 한번,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예. 한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친절하지 않더라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